검사들은 자기 스스로를 칼검자, 칼 쓰는 사람, 검사라고 자부합니다. 근데 문제는 칼을 쓴 사람이 그 칼의 방향, 속도, 강도를 잘못 조절하면 엄한 사람을 죽이죠. 그럼 칼을 잘못 쓰는 검사는 그 칼을 뺏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칼을 막 쓰는 거죠. 어려운 말로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개의 쌍칼을 들고 있습니다. 쌍칼을 들고 휘두르는 건데 그 칼을 잘못 쓰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막상 이제 검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검사들의 수준이 그게 아니었어요. 도저히 정상적인 대화. 자신의 인사권자이고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을 피의자 다루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피의자 다루듯이 하는데 일반 시민은 뭐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저는 그점 참 황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그 모습 속에서 이분들은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평검사 하나하나 속에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더 우스운 건 뭐냐 하면 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평검사 대화 안 하시죠? 또 지금 평검사분들은 왜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시쳇말로 왜 계기지 않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우선 그 검사들은 뭐 개개인적으로는 뭐 훌륭한 분도 있는데 일단 조직의 이해관계가 딱 걸리면 그 완전히 그 조직의 논리로 같이 그냥 똘똘 뭉쳐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 방안에 있어서 그 이제 올바른 방향이면 평검사들이 먼저 그 난리를 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집단 설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가끔 보면 그 평검사들이 뭐 집단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검찰 개혁 방안은 올바른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굳이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는 얘기를 마구 재판 과정에서 쏟아냅니다. 증거가 필요 없는 얘기들이죠. 그것을 언론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이미 파탄이 됐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마구 흘러나옵니다. 이 검사들은 수사도 잘하고 기소도 잘하고 재판관도 잘하고 형집행도 잘하고 그리고 법무행정도 다 잘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수사는 수사 잘하는 사람이 수사 전문기관이, 기소는 기소를 잘하는 전문기관이, 그리고 재판관은 재판관을 잘하는 집단이, 형집행은 형집행을 잘하는 집단이, 각각 전문 집단이 나눠서 하면 충분합니다. 한국 검찰을 약간 학문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수사권은 모두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습니다. 우리는 둘 다 갖습니다. 미국 같으면 중요한 검사장은 선고로 뽑지만 우리는 선고로 안 뽑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고 난 뒤에 혐의가 확인되면 검사는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일, 일본 등등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OECD 나라 수준의 검찰에서 좋은 것만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막강한 걸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도 자신이 결정합니다. 선출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한국 검찰의 가장 막강한 권한이고요. 우리 김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그 그랜저 검사하고 최근에 그 벤즈 여검사 했습니다만 사실은 덜 알려졌습니다만 중간에 제네시스 검사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검사가 누구냐 하면 지난번에 스폰서 검사로 낙마하셨던 천성관 후보죠. 이분이 문제가 됐던 게 제네시스였습니다. 신문에 이분 해외여행을 공짜로 갔다 온 것 때문에 제네시스가 묻혔어요, 사실은. 실제는 제네시스가 있습니다. 점점 이게 차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타깝다. 막강한 전 세계에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시민들은 그 사람한테 스폰서를 쓰고 로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랜저에서 제네시스에서 벤즈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우리 검찰의 모습이다. 권한은 막강하고 통제는 없는 이게 우리의 모습, 검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근데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는 거거든요. 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또 임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참여정부에서 실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왜 잘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왜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 정치 권력하고 검찰이 서로 이제 그 유착하는 그 수단이 결국 검사에 대한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아까 그 일부에서 나왔던 분들 전부 이제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주 무리한 수사, 또 무리한 기소, 그게 또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 표적 기소였다는 게 드러난 셈이죠. 어쨌든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무죄가 되면 그러면 문책 받아야 당연한 거잖아요. 문책 받습니까? 안 받거든요. 오히려 그런 그 무리한 수사, 그다음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별거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들, 그 검사들은 맞으면 인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죠. 그런 걸 통해서 검찰 내부에서 맞으면 이제 그런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줄서기 그런 이제 그 풍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정치 줄서기 인사에 대한 이제 청산, 그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런 여러 가지 무리한 표적 수사, 표적 기소에 대해서 그런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그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정치 권력의 개입이나 작용이 있었던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또 청산하고 책임을 묻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이 수사 권한을 가진 그 기구가 이 기소권을 같이 갖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 내지 공소 유지와 이 수사는 근본적으로 그 업무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소나 공소 유지는 법률 전문가가 이렇게 그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적법성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수사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과 그다음에 그 뭐 기밀성을 요구하고 뭐 그래서 굳이 그 법률 전문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을 하니까 이 자기 수사 논리에 함몰이 돼서 어떻게든 그 기소를 무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이제 그 기소한 게 무죄가 나오거나 그러면 또 이제 그 자기로서는 좀 치명타를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소 유지가 과정에서도 온갖 그 무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우리나라 검찰이 가장 그 중요한 그 문제고, 그리고 그와 같은 그 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또 정권 입장에서는 이 그 검찰총장만 이렇게 자기 쪽으로 해서 하면 그 이제 수족처럼 불릴 수 있으니까 바로 이 지금 현재 그 우리 검찰의 모습은 너무 많은 그 권한을 이렇게 안고 있어서 이걸 주체를 못하는 그 어린애 같은 뭐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적당하게 이렇게 분배를 해 주는 것이 이 검찰 자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좋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그 자기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국민들은 똑같은 수사 절차를 경찰에서 받고 또 검찰에서 받고 이렇게 두 번 거듭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조사 한 번 받는 것만 해도 큰 고통스러운데 경찰에서 받은 조사를 검찰에 가서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도 큰 그 하나의 인권에 대한 침해거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사는 일원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때 그 검경관의 수사권 조정 이런 표현을 쓰기 전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역대 정부에서 끊임없이 그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는데, 이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맞으면 그런 것을 제대로 단속하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무슨 단속하고 수사하지 않는 거죠. 그 바람에 자꾸 끊임없이 이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한 하나의 특별 사정기구로서의 의미가 있죠. 반부패 대책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입니다. 우선 이제 검찰이 제대로 이렇게 이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작동하지 않는 그 경우에 이 고위공직비리조사처가 그것을 수사함으로 해서 검찰을 이렇게 이제 견제하고 각성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검사의 잘못, 검사가 어떤 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또는 직권을 남용하고 또는 마땅히
수사해야 될 사건, 마땅히 기소해야 될 사건들을 제대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이런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견제하고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할을 또 검찰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늘 눈 감으니까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검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어디 가서 호소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 조현호 경찰청장에 대한 고소 사건, 그거 검찰에 고소했더니 검찰이 수사 안 하잖아요. 수사 안 하는 검사를 우리가 직무유기로 고소했더니 검찰이 곧바로 각하처분해버리거든요. 조사도 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조사 대상에 그 검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하고 문책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서 의미가 있어서 다음에 우리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선다면 반드시 다시 추진해야 되는 데라고 봅니다. 법무부의 역할이 그 검찰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부처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이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독립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장관과 차관, 그 다음에 뭐 그 법무실장이나 그 다음에 인권국장이라든가 뭐 출입국관리 이렇게 주요 보직을 검사가 아닌 사람들로 이렇게 그 보호해서 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만 이제 그 검찰 관련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이제 검찰국이 있습니다. 그래 뭐 검찰국장하고 검찰과장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그 검찰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뭐 검사들이 하겠지만 그 나머지 법무부의 주요 보직, 그 특히 이제 장차관 같은 경우는 검사가 아닌 사람들로 이렇게 임명을 함으로써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그 검찰의 어떤 권한남이나 이런 것들도 이 법무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견제가 가능하고 뭐 그럴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할 겁니다. 그 인사권이 장관과 차관 이런 분야의 인사권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다음 정권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히 중요한데 제가 전해 들은 얘기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끼리 농담을 한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들 각 부처마다 장관 밑에 차관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께서는 무슨 장관 무슨 적이야 내 밑에는 지금 내 밑에 장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검찰총장이 장관급입니다.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장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 조직에는 차관급 검사장이 54명이 있습니다. 차관이 50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즉 법무부 장관의 권한 자체가 얼만큼 큰가를 당장 조직 구도로 보여줍니다. 다른 부처에는 장관 하나, 차관 하나 있어요. 이만큼 중요한 법무부 장관 자리를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저는 문재인의 운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문재인 이사장님 스스로도 모르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스스로 아실지 또 그걸 누가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자의반 타의반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있는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결심이라면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 농담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법무부는 그 아주 이제 또 이제 두 가지 큰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가 아까 우리 김순수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지만 검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업무는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또 교정 뭐 검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거든요. 다 검찰 못하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법무부를 이렇게 검찰이 장악하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이제 아주 좀 절실히 필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권한이 아주 그 강력한 만큼 이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그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죠. 그럼 이 민주적 통제는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직접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 그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 검찰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가 대통령이고 또 하나가 국회죠.
근데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제로 이제 수행해야 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 거죠. 근데 지나고 보면 역시 처음에 강금실 장관 같은 그런 컨셉의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을 아주 긴 그러니까 그 임기가 그렇게 무슨 1년 반, 2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그 법장관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